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LA 북부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서로 다른 두 재난을 연결하는 놀라운 인연이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한국인들의 놀라운 행동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유. 오늘의 해외 감동 사연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거예요. 절대 믿기 힘든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브릿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로렌입니다. 저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2025년 1월, LA 북부에 닥친 대형 산불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사 생활 10년 차였던 저는 그동안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었지만 제 자신이 위험에 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병원 근무를 마치고 제 작은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비상경보음이 울렸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대피 명령이 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자 하늘이 붉게 변해 있었어요. 옆집 매튜가 현관을 두드리며 당장 대피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급하게 옷을 걸치고 가방에서 여권과 중요 서류만 챙겨 뛰쳐나왔어요. 거리는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싣고 차에 올라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서둘러 차에 탔지만 도로는 이미 꽉 막혀 있었죠. 누군가 이러다 모두 타 죽을 거야라는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은 더 어두워졌고 바람은 점점 강해졌어요. 차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려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차를 버리고 도보로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들을 따라갔죠. 하지만 연기가 자욱해지면서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주변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소리치고 공기는 점점 탁해졌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걸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로서 화상과 연기 흡입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로변에 쓰러져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청년이 서툰 영어로 제 상태를 물었어요. 간신히 숨을 쉴 수 없어요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청년은 주머니에서 물에 적신 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후 다른 청년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그들은 서로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더니 저를 흰색 밴으로 데려갔습니다. 밴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물과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산소 마스크를 제게 씌워주었어요. 그는 LA 한인회에서 왔으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구하러 온 것이었죠. 배는 불길을 피해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운전하는 청년은 손에 땀을 쥐고 핸들을 꽉 잡았어요. 옆 좌석의 청년은 무전기로 계속 상황을 보고했고 뒷좌석에서는 누군가 노약자들의 상태를 체크했죠. 한 청년은 제게 물병을 건네며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 한국 청년들은 저와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돕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그들의 옷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마 오랜 시간 구조 활동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준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날 그들은 저에게 단순한 구조자가 아닌 인간의 따뜻함을 보여주었어요. 혼돈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낯선 이들을 돕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죠. 타오르는 집들과 광란의 바람소리 사이에서 그들의 작은 용기와 따뜻함은 어둠 속의 등불 같았습니다. 그렇게 배는 지그재그로 좁은 길을 빠져나가며 불길을 피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불타는 집들과 버려진 차들, 그리고 연기로 뒤덮인 하늘.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우리는 드디어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LA 한인회가 운영하는 임시 피난소였어요. 학교 체육관을 개조해 만든 공간이었죠. 들어서자마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이 침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의료 부스에서는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죠. 저를 구해준 청년들은 다른 피해자들을 더 구하러 간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다는 생각에 미안했어요. 멍하니 서 있는데 한인회 자원봉사자 한 분이 다가와 저를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그분은 의료진 검사를 먼저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의료 부스로 가는 길에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연령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죠. 놀라웠던 건 한인 봉사자들이 마치 자기 가족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의료 부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어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경미한 손상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휴식을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죠. 침대로 돌아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피난소는 비좁고 소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았죠. 한 노부부가 젊은 부부에게 담요를 나눠주는 모습,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는 모습.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희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죠. 식사 배급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중년의 한국 아주머니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따뜻한 떡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음식은 단순한 배급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죠. 너무 낯선 음식이었지만 한식을 처음 먹는 제게도 어색하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저를 다독여주는 것 같았어요.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미국과 한국은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냐고 말했죠. 그 말에서 깊은 역사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피난소의 소음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하지만 봉사자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집이 화재 위험 구역에 있을 텐데도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남아 있었어요. 그 헌신에 정말 감동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견해와 출신 국가,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모두 뛰어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한 순간들이었죠. 낯선 이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죠. 봉사자들은 이미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한 봉사자가 상태를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료인이라는 제 말에 그분은 반가워하며 의료 봉사팀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돌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나 직장인, 그리고 은퇴한 노인들까지 다양한 한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들은 각자의 일상을 뒤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낯선 이들이 보여준 따뜻함은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지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 피난소의 작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렇게 산불이 일어난 지 3주가 지나고 LA는 놀라운 속도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다행히 화재를 면해 그대로 돌아갈 수 있었죠. 병원 근무도 재개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LA 지역 사회가 재난 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LA 한인회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많은 시민들이 한인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죠. 몇 개월 후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산불에 대한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어요. 관심이 생겨 자세히 살펴봤죠. 한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많은 마을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공포와 혼란을 그들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죠. 한국 산불은 이미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고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켰어요. 뉴스 채널에서는 한국 산불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불타는 산림과 연기로 뒤덮인 마을들을 비추고 있었죠. 그 장면은 제가 겪었던 LA 산불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LA 지역 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한국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SNS에는 모금 활동 링크가 공유되고 물품 기부센터가 설립되었죠. LA에서 한국행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밤새 한국 산불 관련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특히 응급처치와 호흡기 질환 관리가 가능한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결심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자로 한국에 가기로요. 아침 일찍 병원 인사과에 찾아가 휴가를 신청했어요. 다행히 병원장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죠.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며 특별 휴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LA 한인회에 연락했어요. 자원봉사 의향을 밝히자 담당자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의료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 경력과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한국행 봉사단이 이미 구성 중이었고 이틀 후에 출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여권과 의료 자격증, 필요한 약품들을 챙겼죠.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LA 한인회 사무실에서 봉사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가 참여하는 의료봉사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5명은 저를 구해주었던 그 한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제가 봉사단에 합류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한 청년은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돕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라고 했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국 산불 상황과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한국의 산불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고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우리는 주로 대피소에서 의료 지원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창 밖으로 LA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불길 속에서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죠. 이것이 인생의 순환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 전 봉사 단원들이 모여 작은 회의를 시작했어요. 우리 팀은 총 15명으로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그리고 응급구조사 3명, 통역과 행정 담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 산불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팀장인 김 박사님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산불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벌써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국제 지원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죠. 특히 의료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잔뜩 긴장했어요. 미지의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명감이 느껴졌죠. 이것은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옆자리에는 LA 한인회 소속의 자원봉사자인 지수가 앉아 있었죠. 지수는 LA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로 저를 구해준 봉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지수가 제게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없다고 대답했죠. 사실 아시아 지역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친절하게 한국 문화와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인사 방법부터 음식 문화, 그리고 존댓말까지. 낯설었지만 흥미로웠습니다. 비행 시간 동안 봉사 단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들 중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윤 선생님은 은퇴한 의사로 LA 산불 당시 자신의 집이 완전히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이들을 돕겠다며 한국행을 자원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또 다른 봉사자 마이클은 한국에서 입양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부모를 찾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뿌리가 있는 나라를 돕고 싶다고 했어요. 재난 구호 경험이 많아 이번 봉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기내등이 어두워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죠. 머릿속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꺼내 팀장님이 주신 한국의 산불 상황 현황을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정리해주신 기사들을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화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었고 소방관들은 밤낮 없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 모습이 LA 산불과 너무 닮아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잠시 후 제 옆에 앉아있던 지수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자신의 할머니가 안동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산불 이전에 서울의 친척집에 계셔서 괜찮았지만 그 근처에 사는 친척들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수는 핸드폰에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름다운 산과 들, 작은 시골 마을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지수는 그 풍경이 어떻게 변했을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이윽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장님이 곧 인천에 도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창 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착륙을 준비하며 봉사 단원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읽혔어요.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죠. 낯선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감사함이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인상은 질서정연함이었어요. 깔끔한 공항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에 띄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했습니다. 출구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현지 구호단체 담당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우리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곧바로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에서도 봉사 단원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각자의 기대와 걱정, 그리고 희망을 나누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왔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가리키며 한국의 여러 명소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이어졌지만 점점 도시를 벗어나 산과 들로 가득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의 산은 LA 근교와는 달리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이어져 있었습니다. 푸른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진 모습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의성군에 가까워질수록 그 풍경은 점점 달라졌어요. 멀리서부터 하늘에 검은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때 산불의 참혹한 흔적이 눈앞에 펼쳐졌죠. 푸르던 산들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버스가 응급재난본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학교 건물을 임시로 개조한 통제센터였어요. 건물 주변에는 소방차와 구급차, 군용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 봉사단은 짐을 내리고 재난본부로 향했습니다. 본부 안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다양한 구호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상황판을 업데이트하고 무전기로 소통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느껴지는 질서였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한국 측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맞이해 상황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현재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미 여러 마을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우리 의료팀은 3곳의 대피소를 순회하며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잠시 휴식 후 첫 번째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공용 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피해 주민들의 지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의료 부스를 설치하고 진료를 시작했어요. 저는 주로 호흡기 질환자들을 담당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 그리고 눈 자극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지수와 다른 통역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첫 환자는 80대 할머니였어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셨습니다. 진찰을 마치고 약을 처방하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통역을 통해 할머니가 하신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이었죠.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후 내내 많은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희망의 빛이 느껴졌어요. 서로를 도우며 함께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현지 자원 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도시락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도 한 끼를 받아 맛보았죠.
생소한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식사 후 대피소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멀리 산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보였어요. 소방관들이 밤새 진화 작업을 이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때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건네셨습니다. 작은 종이 접기였어요. 항 모양이었죠. 통역 없이도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었고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번째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첫 번째보다 더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어요. 도로 곳곳이 산불로 인해 파손되어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어요. 타버린 집들과 검게 그을린 나무들, 그리고 여전히 피어오르는 연기. 두 번째 대피소에 도착하자 현지 공무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곳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의료 지원이 거의 없었던 터라 많은 주민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둘러 의료 부스를 설치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한국 소방대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역력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소방대원 중 한 명이 자신의 고향 마을이 불에 타버렸지만 여전히 다른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대응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재난 상황임에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각 부서별로 역할이 명확했고 정보 공유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대응은 LA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제가 경험한 LA 산불 당시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느꼈어요. 셋째 날, 우리는 세 번째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어요. 많은 주민들이 모든 것을 잃고 오직 입은 옷만 남은 채 대피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교훈이었어요. 의료 활동을 하면서 현지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료 기술을 나누며 협력했죠.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달랐지만 우리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 진심이 서로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완전히 진화된 줄 알았던 지역에서 산불이 갑자기 다시 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 잠복해 있던 불씨가 다시 활성화된 것이었죠. 더 큰 문제는 그 불길이 아직 대피하지 못한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본부는 즉시 비상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방대와 군 병력이 급파되었고 구조팀도 즉시 출동 준비를 했어요.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모든 주민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한 의료팀에서도 자원자를 모집했어요. 구조팀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혹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지수와 응급구조사 마이클도 함께 자원했습니다. 신속하게 응급키트를 챙겨 구조팀 차량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현지 구조대원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이 번진 마을은 산 깊숙이 위치한 작은 마을로 주로 노인들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대피했지만 한 할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었죠. 차가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창 밖으로 연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공기는 점점 탁해졌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매캐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LA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의 공포와 혼란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죠.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일부 가옥에서는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팀은 빠르게 역할을 분담했어요. 저희 의료팀은 대기하면서 구조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구조팀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니 구조팀이 할머니의 집을 찾았지만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길이 집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도로가 통제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집안에 할머니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호흡 곤란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LA 산불에서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즉시 구조팀 리더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했지만 호흡기 환자 치료 경험이 많다는 제 설명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지수와 마이클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위험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방화복과 마스크, 산소통을 챙겨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마을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위와 연기가 심해졌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시야도 제한되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드디어 할머니의 집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불길이 집에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주변이 모두 불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연기가 가득했고 할머니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다가가 확인해 보니 의식은 있었지만 호흡이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기본적인 상태 체크를 했어요. 맥박이 빠르고 약했지만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무언가를 계속 가리키며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방 한쪽 구석을 보니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을 보니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물건임을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상자를 챙겨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우리가 들어왔던 길은 이미 막혀 있었어요. 구조대원과 무전으로 소통하니 다른 길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탈출 경로를 안내받았어요. 할머니를 업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웠고 호흡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할머니의 상태도 계속 확인해야 했죠. 다행히 산소 공급 덕분에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험하고 경사가 심해 진행이 쉽지 않았어요. 중간에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멈춰 응급 처치를 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자세를 조정하고 가지고 있던 응급약을 투여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상태가 호전되었고 다시 길을 재촉했죠.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주변은 모두 화염과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발 디딜 곳을 찾기도 힘들었어요. 한 번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0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산 아래에 구조팀이 보였어요. 그들도 우리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를 안전하게 인계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온몸이 땀과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의료팀이 달려와 할머니와 저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동안 지수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실감이 났어요. 할머니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저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어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가벼운 증상만 있었죠. 검사를 마치고 대피소로 돌아오니
구조팀원들이 박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봤습니다. LA에서 제가 도움을 받던 그 순간과 오늘 제가 할머니를 구한 순간이 오버랩되었어요. 인생의 순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도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품에 안고 있던 그 상자.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이었다고 해요. 할머니에게는 집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었던 거죠. 눈을 감으며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빨리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산불이 하루빨리 완전히 진화되기를 바라면서요. 할머니를 구조한 다음 날 저는 병원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감정만은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지수가 통역해준 할머니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는 것. 그리고 상자를 가져와줘서 고맙다는 것이었죠. 할머니의 병실을 나서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제가 LA에서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다시 대피소로 향했어요. 문득 LA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인 봉사자들에게 구조되던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비친 진심 어린 걱정. 그리고 지금 제가 이곳 주민들을 대하는 마음. 그것은 모두 같은 것이었어요. 국적과 언어, 문화를 넘어선 인간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 때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난은 파괴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우리 안의 선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것이 더 컸습니다. 인간의 연대와 희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것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준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어요. LA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피소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보낸 그림과 편지였어요. 서툰 영어로 적힌 고마워요. 로렌 언니라는 글씨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LA 한인회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국제의료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사랑은 언제나 순환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풀고 그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 저는 이제 그 순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LA 산불이 아니었다면 한국을 방문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인간애와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라는 것을 이제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영원히 제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피아와 그의 봉사팀이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은혜를 갚으러 한국 산불 현장을 찾아왔던 미국 간호사가 한국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과 따뜻한 이웃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 자신의 마을이 불타버렸음에도 다른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 그리고 보자기에 정성스레 물품을 싸서 전달하는 한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정기적으로
LA 한인회와 함께 국제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진정한 한국 팬이 된 소피아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재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브릿지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브릿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브릿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